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저자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트랜서핑 시리즈 혹은 바딤 젤란드의 책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오늘 바딤 젤란드라는 저자에 대해 혹은 트랜서핑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께서는 제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바딤 젤란드 저자의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트랜서핑 용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서핑의 비밀 제3장 거울 같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형태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형이상학적인 형태는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두 형태는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투과하듯이 겹쳐 있습니다. 이원성은 우리 세계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모든 사물이 저마다 자신의 반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을 거대한 이중 거울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한 면에는 물질 우주의 삼라만상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 끌어당김을 할 때 표현되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그 무한한 장, 즉 가능태 공간을 일종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태의 수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연출되어야 할지가 바로 그 가능태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물질적 형태를 얻은 모든 것은 실상의 반쪽 면에 있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 그 현상이 전개됩니다. 일반적 과학과 우주관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해야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기를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과 상황은 오로지 가능태 공간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무한한 근원의 공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텅 빈 공간, 무한한 근원. 자, 그리고 현실, 즉 이 세상의 반쪽면, 거울의 반대편에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부합니다. 거기에는 경쟁도 없습니다. 내가 주문한 것은 조만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바딤 젤란드는 이것이야말로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산염 에너지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묘물질 차원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상으로 존재하는 가능태가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지향하여 의도적으로 산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가능태 공간 섹터의 물질화는 대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진화가 덜 된 존재들의 경우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왠지 모를 불길한 우려와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이 실제로 실현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현실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먼저 싹트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물질화되어 조금씩 현실로 나타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산염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층들은 서로 겹쳐져 쌓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조합으로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인해 그 방향과 일치하는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게임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라는 아바타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각자는 자신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등등으로 대답할 겁니다. 재밌는 점은 이 수수께끼에서는 모두가 정답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대답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문하는 모습대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어릴 땐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삶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팍팍하고 두렵고 힘든 것이라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또 현실은 그를 따라 삶의 모습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기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세상은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 반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일치될 때 그 상황은 현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든 당신이 생각하는 바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쉽게 일치되기 때문에 현실로 일어나기가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경우에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타인의 목표일 때, 즉 자기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좇고 있는 목표를 나도 무작정 좇았던 경우, 또는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거나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계속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고 글로 계속 적더라도 우리 내면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의심을 품고 있으니 이 소망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바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 적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내 영혼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글로 무작정 적다 보면 목표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100번씩 소원 적기 혹은 말로 내뱉기 이런 수행을 할 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글로 적은 지 한 달에서 50일 정도가 되면 슬슬 그 내용을 조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룬 후에 그 후에 1년 뒤 혹은 몇 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진정 뭘 원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원했다고 착각했는지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딤 젤란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어 소망하는 바를 꾸준히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느꼈는데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역시 작가들이 책을 팔려고 쓴 헛소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성공 관련 책들을 보면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어낸 사람들도 많고, 또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지금의 내 상황과 너무 다른 정반대의 상황을 바라는 경우에 그 현실이 내가 원하는 그 삶까지 트랜서핑을 하려면 먼 곳에 무언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고 여러분이 방사하는 사념이 깨끗하고 명료한 심상이 되어 물질 세계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소망이 어느 날 현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 확언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긍정 확언, 자기 확신의 말을 아말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만의 인생 문장 하나를 골라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온 예시로는 세상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문장을 하나 정해서 계속 만트라처럼 속으로 외워보세요. 실제로 그냥 만트라를 외워도 좋다고 합니다. 세상은 늘 당신의 마음에 동의해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대답해 줄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스스로 의식적으로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걸 지켜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것을 규칙으로 삼아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뻔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세계는 아직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자라고 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 별, 하늘, 구름, 비. 여러분은 신경조차 쓰지 않겠지만 이들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일과에 지친 힘든 하루 끝에 저녁이 오면 창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는 날, 여러분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느꼈을 겁니다. 또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바로 그 하늘, 땅, 바다, 산, 공원. 이 세계는 그대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많은 상황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말감 공식, 나만의 긍정 확언을 반복하세요. 행운을 만나도 감사하게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늘 세상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마음을 상기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늘 행복한 인생 트랙에 머물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불쾌한 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믿어보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대로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믿어보세요.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고스란히 반영될 겁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지고 틈틈이 아말감 공식을 확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당신의 세계가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